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최근에 헬스 이용자 수가 1년 새 5배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에 있어서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운동만으로 모든 질병을 예방하기란 한계가 있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어떤 보험 정보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또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고요.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로는요, 생생 라이브 팁 시간이죠. 꼭 알아두어야 하는 인생 보험 꿀팁들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경아 전문가님께서는요,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심장질환 대비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뉴스를 들었는데요. 유명 여배우가 심정지로 이렇게 막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거하고 관련돼서는 아니지만 우연히도 제가 그런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한번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심장질환이 위험이 증가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외부의 환경들은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심장 기저질환이 있고 심근 손상이 온다. 이렇게 되면은 심장의 사망률이 10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심장에 스텐트를 2번이나 하셨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심장에 어떤 이상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내면서 저도 한번 확진을 해서 일주일간 격리하고 그 이후에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이건 안 걸리는 게 상책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근 어딘가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면 이미 온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나에게 올 수 있는 위험을 남에게 전가를 할까? 이런 것을 제가 한번 꿀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남이라는 게요. 뭐 다른 사람이 병원비를 내줘도 되고 보험회사에서 실비를 받아도 되는 거고 뭐 산재 처리가 돼도 되는 거고 어쨌든 내 돈에서 돈이 최대한 안 나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장질환 환자들의 실태를 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2위다 뭐 50% 이상이 뭐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부분이었어요. 심장에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느냐. 58%의 사람들이 그런 줄은 알지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게 뭐 다이어트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잘 못하는 거는 눈으로라도 그나마 보이잖아요. 그런데 몸 안에 있는 심장에 코로나 이후에 심근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거기까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안 한다가 58%였기 때문에 이게 뭐 남의 얘기 아니라 저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뜨끔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그런 위험들이 있을까? 그러면 최대한 이 위험이라도 피해 나가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스텐트 삽입을 하신다고 중환자실에 막 엄청난 기계를 매달고 계실 때는 딱 나가면 담배 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 흡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이어트 잘 어렵지만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점점 쌓여서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119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그 병원에 실려가서부터 한 3개월 이 정도까지는 진짜 조심하셨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딱 나오시니까 점점 아이 괜찮겠지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가족들이 직접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인데요. 심장 초음파 아시죠? 아기들 임신하면 병원 가서 이렇게 막 그 액 같은 거에서 아기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어디 위가 안 좋다 이러면은 초음파하는 것처럼 심장에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상처가 있나? 어디가 좀 마비가 왔나? 이런 거를 먼저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희소식이에요. 이 심장 초음파 부분이 작년 9월부터 보험 적용되는 거. 여러분들 병원 가면 이거 보험 안 되는데 하실래요? 이거는 보험 적용돼요. 이렇게 구분이 될 때 심장 초음파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화로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00만 원 들여서 검사하실래요? 쉽게 할 수 있으세요? 근데 8만 원입니다. 이러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금액은 병원보다 다르지만 어쨌든 급여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병원에 가면 내가 다른 걸로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뭐 감기라든지 이런 걸로 병원에 갔는데 간 김에 심장 초음파가 급여가 됐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 한번 검사할 기회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검사를 안 할 때는 우리가 몰랐잖아요. 내시경 검사 안 하니까 대장 용종 있는 거 몰랐거든요. 내시경 검사를 하니까 대장 용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으로 발전되기 전에 빨리빨리 제거를 하잖아요. 심장 초음파 역시 급여화가 됐기 때문에 병으로 많이 진단되기 전에 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보험 혜택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심장 초음파가 급여화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어떤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고 요즘 막 인터넷 모든 곳에 검색을 하면 심장에 관련돼서 급성심근경색은 9%밖에 안 되고 심장이 일어나는 허혈성 심질환이 100% 보장이다. 혹은 뇌에서 반드시 출혈이 있어야만 보장이 되나? 내 보험은 피가 터져야만 되는 뇌출혈을 가지고 있나? 아니야, 모두 다 보장을 해주는 뇌혈관인가?처럼 이렇게 100%를 보장해주는 뇌혈관, 100% 심장을 보장해주는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보장을 가지고 있으면 병원에 가면 나 무슨 보험 들었지? 이렇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병원 가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 보험에 뇌출혈이라고 써 있어요. 이러면 뇌출혈만 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이라고 돼 있으면 급성심근경색만 걸려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보장을 못 받는 이런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배신당한 느낌이 드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꼭 확인하시는 꿀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꿀팁을 알았는데요. 연령대마다 발병되는 게 다 달라요. 지금 보시면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젊으셨을 때는 좀 덜 걸리죠. 어쨌든 혈관도 노화가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올라가면 60대 이상에서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심장 관련된 질환이 내가 무슨 특별히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요. 50대 이상 여성으로 가시면은 에스트로겐처럼 여성 호르몬 변화 때문에 심장 질환이 더 많이 오고 이래요. 그래서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녀 비로 한번 보자면 이 흐린 색깔이 남자분들이시거든요. 가만히 보시면은 도표에서 남자분들은요. 50대 전후에 훨씬 더 많이 걸려요. 남자. 그리고 여성분들은 70대, 80대에 훨씬 더 많이 걸려요. 그럼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남자분들은 혈관 질환을 40대에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은요. 50대 되시기 전에 직전에 가입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보면 남성분들은 좀 더 젊어서 그리고 여성분들은 50대 이상
혹시 7, 80대에 걸리기 때문에 굳이 나누자면 이 통계 자료를 보셔서 보험을 잘 구성을 하시면은 훨씬 더 내 돈 줄여가면서 좋은 보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통계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을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게 암보험.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내 몸에서 혈관 없는 부분 없어요. 머리카락 끝에도 혈관이 가죠. 발끝에도 혈관이 갑니다. 혈관이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대 질환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9%짜리 보장을 가지고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100%짜리 보장이 훨씬 더 유리할까요? 물론 정답은 100%죠.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요.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이렇게 일부 이럴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있다가 건강검진 했는데 그냥 심부전이래 아니면 허혈성 심질환이래 이러면 내 보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저는 돈만 열심히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보험 증권 속에 이런 글씨는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예요. 여기에는 뇌혈관 질환처럼 100%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심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거 허혈성인데 잘못했네요. 협심증 내지는 허혈성. 이런 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되어 있으면 꼭 심장에서 급성으로 심장마비가 와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권 중에 급성 심근경색 혹은 뇌출혈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거 딱 골라서 아플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초음파도 막 점점 보험에서 되고 건강관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중증 질환이 되기 직전에 훨씬 더 그 전에 이미 우리 많이 알아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내가 빨리 알았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서 소용이 없고 진짜 중증 질환이 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거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지금처럼 폭넓게 100%를 보장하는 이런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게 꿀팁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요즘은 예를 들면 조금 있다가 저희가 또 이제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옛날에 보험 가입한 게 더 좋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요. 제가 6살이나 나이가 더 많아졌어요. 6년 전에 보험을 가입한 것보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보험료가 6살 많아졌는데 왜 보험료는 더 똑같거나 싸지죠? 비싸져야 정상인데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약할 때 돈을 받으려고 보험료를 굉장히 비싸게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나 해약을 해야지? 이것 때문에 보험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보험은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약할 때 돈을 주려고 돈을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형인데 일반형이 보험료가 훨씬 비싸겠죠. 그래서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10만 원을 내시고 5천만 원 보장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8만 원을 내고 5천만 원 보장받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내가 병원에 가서 보장받는 거는 5천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매월 10만 원 내면서 해약금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내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매월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게 좋을까? 그래서 지금은 일반형보다 보험료가 많이 저렴한 무해지, 저해지, 일부 환급형 이런 보험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잘만 고른다면 내 취향에 맞게 아주 저렴한 보험료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5년 전, 6년 전보다 오히려 지금이 보험료도 줄어들고 보장도 커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팁은요. 진단비는 수술비하고 뭐가 다를까? 보험은 왜 그렇게 말이 어려울까요? 증권에 보면 글씨는 깨알같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내가 다 받을 수 있어? 이럴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른 건 다 빼고요. 혈관 질환에 대해서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글씨는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단비는 병원에서 진단서 써주면 돼요. 암 진단이 나왔네요. 혈관 진단이네요. 이러면 보험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진단만 받으면 돈을 받으니까 보험료가 비싸겠죠.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 수술비는
제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수술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약물 치료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뇌에 약간 꽈리가 있는데 수술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일단 두고 봅시다. 이러면 진단비는 받는데 수술비는 꼭 수술을 해야만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내가 정해진 돈으로 가장 큰 보장을 받으려면 확률적으로 진단비하고 수술비를 적당히 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시냐면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진단비를 한 2천만 원 정도만 설계를 하고 수술비를 2천만 원 정도 설계를 하면 아주 경미할 때는 그냥 2천만 원만 받으시고요. 2천만 원을 받고 수술도 해야 돼. 이러면 4천만 원을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설계를 하면 그냥 진단비 한 가지만 설계를 했을 때 보험료를 10만 원을 내야 된다. 이러면 좋죠. 그런데 우리는 가성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단비하고 수술비를 섞어서 설계를 하면 7만 원이면은 이렇게 좋은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단비 많이 하시면 물론 좋겠지만 가성비를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진단비와 수술비를 적당하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요. 맞춤으로 할 수 있어요. 오더메이더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재산이.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남들은 15만 원씩 내도 돈 하나도 못 받거든요. 그런데 7만 원만 내도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져서 진단비와 수술비를 적당히 믹스를 하셔서 내가 원하는 내 보험료 실정에 맞게 구성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요. 1번 범위를 넓게 하시는 거, 2번 진단비와 수술비를 적당하게 믹스를 한다. 요 두 가지만 잘 지키신다면 코로나 이후에 제 몸에 남아있는 심장의 약간의 상처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 때 어떤 경우에라도 많은 보험금으로 편안하게 가정경제에 손해를 미치지 않고 보험금으로 잘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몸에 남아있을 수 있는 심장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보험의 위험을 전가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심장질환, 뇌질환 대비에 있어서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말씀 준비해주신 김경아 전문가님은 잠시 후에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내용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저희 방송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경아 전문가님 그리고 안수연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주제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간편보험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간편보험 우리가 또 간편가입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유병자분들이나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또 가입이 된다라고 하니까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틀 밤만 자면은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험은 사랑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보험은 사랑이다. 가슴에 확 네, 꽂히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앵커님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안 꽂혔거든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어떤 제도든지 처음에 도입을 할 때는 위험률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비싸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보험금을 잘 안 타가네. 이 정도면 우리가 좀 보험료를 현실성 있게 맞춰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조금씩 상황을 보면서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을 좋게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간편보험이 나온 게 한 6, 7년 전부터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 시대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 6년 지났으니까 지금쯤에는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도 현실적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보장도 진짜 좋은 것들을 넣고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영악하게 보험을 봐야 되나 이런 주제 때문에 선정해봤습니다. 네, 5월에 정말 딱 맞는 주제였던 것 같네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 있었을까요? 이분은 그 70세 되시는 분이고요. 네. 6년 전에 2016년에 가입을 하신 보험인데 6만 원대 6만 5천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안 오르는 10년 갱신의 보험인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망보험이 뭐 일반 사망, 상해 사망, 질병 사망 1,000만 원씩 있으시고 뇌에 관련돼서 뇌출혈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2천만 원. 그러니까 뇌랑 심장에 관련된 게 이제 뇌가 터지거나 그러니까 심장이 이제 정지가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2천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뇌랑 심장 그리고 또 입원했을 경우에 입원을 이제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원을 보통 며칠 하죠? 입원은 예. 5일 정도 한 달? 하잖아요. 5일? 네. 근데 이 보장 같은 경우는 4일째부터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이때 시대에는 뭐 4일째부터 보장이 좋다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는 좀 맞지 않는 보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수수비 같은 경우도 20만 원, 30만 원 좀 보장의 크기가 좀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이라는 보장을 받으시면서 우리 아버님께서 지금 나이가 70세신데 이 아버님께서 지금의 보험으로 좀 갈아타시면 어떻게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서 구성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번 리모델링을 한번 해봤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의 보장으로 6만 5천 원대의 비슷한 보험료로요. 아까 앞서서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요즘은 2년에 한 번씩 보통 그 나이에 맞게 건강검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건강검진에 그러면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에서 거의 무료로는 아니지만 내 나이에 맞게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이런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한 7, 8만 원이면 보장을 받을 수가 비용이면 얼마든지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그럼 누구나 검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부정맥 진단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보험에 부정맥이 없다면, 부정맥의 진단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진단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맥에 관련돼서는 진단을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아나운서님께서는 부모님께서 이런 보장이 있으신가요? 여쭤본 적은 없지만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B플랜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장이 됐는지 한번 볼 텐데요. B플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장이 안 되던 뇌에 관련돼서 100% 보장이 되는 뇌혈관, 그리고 심장에 관련돼서는 그 심장 초음파로 인해서 만약 부정맥 진단이 됐다 그러면 심장에 관련된 100% 되는 그런 보장, 그리고 심장 관련돼서 혹시 부정맥이라는 진단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심장 관련돼서 하면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제일 많이 걸리는 진단이 협심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런 협심증 같은 경우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진단되는 게 협심증이고요. 협심증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좁아지는 게 협심증입니다. 이런 협심증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좁아져서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스텐트 삽입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 수술을 거의 못했어요. 왜냐하면 진단 수술비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님 이런 70세 분들도 얼마든지 수술비를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보장에서는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시면 진단금, 뇌에 관련된 허혈성 진단금, 그리고 또 심장에 관련된 허혈성이나 이런 부정맥 관련된 모든 진단금과 또 상해나 질병 관련된 수술비,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든지 심장이나 뇌에 관련돼서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단비는 한 번만 주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보험료로 예전에는 한 번만 보장이 됐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시면 67,000원대의 보험료로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오늘의 B플랜으로 보장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같은 금액으로 단발성 보장을 받는 것보다는 동일한 보험료로 또 반복적인 보장을 받는다면 그게 더 좋겠죠. 저희가 간편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름이 간편보험이라고 해서 저희가 간편하게만 보면 안 되겠죠. 무엇을 좀 더 탄탄하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안수현 전문가님이 워낙 보험 박사님이셔가지고 저렇게 세세하게 하는 것도 진짜 저는 좀 존경스럽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미약하지만 약간만 첨가를 하자면, 아나운서님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요? 저 정말로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저는 이제 120살까지 살려고 노력 중인데, 이렇게 길게 살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다른 장기들은 치료를 하면 되는데 뇌는 한번 이렇게 노화가 되면 젊었을 때로 못 돌아가는 이 치매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는데요. 앞에 보장성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안수현 전문가처럼 하면 되는데, 제가 살짝만 곁들이자면 치매 관련돼서 생활비를, 그러니까 내가 혹시 내 의지대로 못할 때 병원을 가거나 요양원을 가거나 시설에 갈 수도 있고요. 혹은 그렇게 안 가고 집에서 재가 치료라고 하죠. 치매 진단 받았는데 집에서 있게 될 경우, 어떤 경우일지라도 저한테 5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90만 원이라든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면, 치매에 관련돼서 그냥 걱정하지 않고 생활비처럼 받는 이런 것들이 조금 구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치매보험이 또 여러 군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치매보험을 골라야 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안수현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치매를 이제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꿀팁을 하나 봤는데요. 생활비 위주로 중증일 때, 그다음에 경증일 때 이렇게 해서 생활비만 구성되도록 해서요. 그냥 서류로 볼 때는
중증 치매 간병 생활비 10만 원, 재가급여 10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 병원에 가면은 20만 원, 뭐 1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밑에 나와 있는 1만 원, 2만 원, 3만 원 요거 보이시죠? 이거 1만 원은 하루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일이면 1만 원짜리가 한 달에 30만 원을 받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증일 때 입원비는 하루에 2만 원이거든요. 그럼 한 달 내리 입원을 하면은 6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만 원도 받고 2만 원도 받으니까 즉 중증일 때 입원을 하게 되면 한 달에 90만 원씩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90만 원에다가 생활비를 보태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가 제가 중증 치매일 경우에 100만 원씩 따박따박, 그것도 보통 보험들은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정도가 한도인데요. 이제 저희가 막 서치를 하다 보니까 1년까지, 365일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를 구성을 하게 된다면 1년 동안 한 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중증일 경우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이런 치매보험 하나고요. 두 번째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납입면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암 걸리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이런 납입면제 기능이 있는데 이 치매보험에서는 대부분이 중증 질환일 때만 보험료를 안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중증 한 2급 정도가만 되면 매월 납입하시는 보험료 예를 들면 7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를 안 내고 앞으로 나는 계속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러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사례로 들어주신 연령대가 70대이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신규로 가입하시는 보험이 80이시거나 90살이신 분들도 신규 보험을 가입하는 정도로 연령대가 이제 많이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있는데요. 70이신 어르신께서 지금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셔서 뭐 75세나 80에 혹시라도 치매가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넉넉하게 생활비는 받으시고요. 게다가 보험료를 안 내고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납입면제 기능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전체 치매보험 중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면 이 두 가지. 생활비 넉넉하게 받는다. 그다음에 납입면제 기능도 훌륭하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조금 더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살짝 치매보험을 얹어봤습니다. 네, 미지의 영역이라고도 불리죠. 치매는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 주위 가족들까지 힘들게 해서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생활비 지원까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의료 트렌드에 맞춘 전략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요. 오늘 짚어주신 인생설계 원픽 내용 밖에도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부정맥 같은 경우도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맥 같은 경우 워낙 진단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우리가 보장을 받으려면 그 질병 코드가 일치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험사는 이런 I49라는 그런 질병 코드를 살짝 빼가지고 보장에서 제외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을 준비할 경우에는 약관에 면밀하게 살펴본 이후에 내가 받고 싶은 보장과 약관과 이런 거를 확인하신 이후에 살펴보신 후 가입을 하시는 거를 살펴보신 후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네, 회사마다 보장 내용이 다른데 은근슬쩍 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네요. 또 그 밖에 짚어주실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근슬쩍 빼는 것 때문에 저는 안수현 전문가님한테 꼭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치매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치매보험을 그냥 누가 가지고 와서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치매보험을 예를 들어 4가지 회사 제안서를 한번 갖고 와봐라. 그래서 잘 모르지만 4개 견적서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르는 와중에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받으시지 마시고 4가지 정도, 적어도 한 3개 정도는 받아보시면 이 차이점, 보험료의 차이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메모 꼼꼼히 다 하셨죠. 이렇게 꿀팁 정보 들어봤고요. 저희 이어서는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또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만나볼게요. 심장이 꽉 막히는 답답함이 느껴지고 숨을 못 쉴 때가 있는데 부정맥일지 고민이 됩니다. 최근 스트레스 받는 일 때문에 고민하다가 증상이 나타났는데 단순히 신경성에 의한 것인지 부정맥인지 궁금한데요. 부정맥일 경우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부정맥 같은 경우는 항상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단순한 증상이라고 방치하다가는 정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이 어떠한 보장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신 이후에 그다음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정맥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 같은 경우는 꼭 병원을 미리 예약하시고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내가 요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시적인 게 아닐까. 정말 단순하게 방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장 같은 경우는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일시적인 스트레스보다 정말 심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가슴 두근거림, 이거는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친절하시네요. 미리미리 병원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궁금증은요. 오랜 지병 끝에 어머님이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재산도 있으시고 얼마 전에 재혼도 하셨는데 보험 가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쿠야,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실 때는 잘 안 살펴보시다가 이렇게 시한부 판정이 나면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렇게 재혼을 하시게 되면 재혼하신 이 배우자님의 자녀가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까지 상속인으로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방법은 그 부모님이 가입하신 거 모르게 가입된 것도 있고 알고 하셨지만 우리가 모르는 거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상속인들이 어머님이 상속인이 우리예요 해서 상속인들이 다 같이 서류를 만들어서 금감원이나 이런 보험협회에 가시면 어머님 주민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거를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상속인이 3명인데 2명만 오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상속인들 전체 합의가 된 서류를 가지고 금감원에 가면 알려는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가족들 간에 찾아보시면 좋고요. 이제 이렇게 되기 전에 알뜰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안 준다고 막 들어눕고 소리 지르고 막 이 민원의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이 사망보험금, 이 보험금을 누구를 줘야 될지 지정을 안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실 때 그냥 사인하라고 막 사인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고가 났을 때 이 보험에 돈 받는 사람 누군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잘 못 들으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금감원 가시면 되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내 보험증권에 써 있어요. 내가 혹시 무슨 일 있을 때 이 보험금 받을 사람이 누군지, 근데 누군지 안 써 있고 거기에 그냥 법정 상속인 이렇게 남겨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제 아이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제 사망보험금은 저희 큰 애 한 명한테로 50%를 다 해줬어요. 근데 작은 애가 조금 더 크면 제 보험금을 큰 애 50%, 작은 애 50% 이렇게 해줄 거고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출가를 해서 더 이상 보험금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 보험금을 뭐 손주로 하던가 아니면 배우자로 하던가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가입도 모르고 누구로 지정돼 있는지도 모르면 보험회사에서 안 주려고 떼쓰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줘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감원에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시한부가 되기 전에 계시는 건강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 보험증권을 한번 살펴보셔서 아무도 지정이 안 돼 있는지 아니면 누구로 지정이 가능한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몰랐는데 사전 지정도 가능히 했던 거네요. 지금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세 번째 궁금증, 저 이거 너무 무섭네요. 방금 생각났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을 경우 치매 전조 증상일까요? 저 자주 이러거든요. 이게 뭐예요? 네, 저도 맨날 깜박깜박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 치매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치매 같은 경우는 뭐 발생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되면서 발병 나이가 많이 앞당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깜빵깜빵 하는 거를 그냥 방치해 놨다가 정말 내가 아이쿠야 하는 경우에 치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요즘 대부분의 경우 70세 이상 되는 부모님들이 치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같은 경우는 나도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는 정말 제일 슬픈 병이 치매입니다. 과거를 기억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병이 치매인데요. 치매가 같은 경우는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치매 같은 경우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뇌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어떠한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호를 잘 지켜보신 이후에 우리가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른 행동을 보인다던가 이런 거에 있으신다면 내가 갑자기 길을 가는데 길을 모르겠다던가 이런 행동이 좀 나타난다면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이런 거보다도 제일 나타나는 증상이 내가 어디에 갔는데 여기가 어딘지 어디지? 이런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보면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가장 많이 자주 거는 게 제일 빠른 치매 전조 증상을 밝히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께 자주 전화 드리는 방법, 이게 치매 전조 증상을 빨리 밝히는 방법, 이 대한 실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같이 등골 오싹하셨던 분들 방송 다시 보기로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10명 정도 직원이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주변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법인 전환과 개인 사업자 중에서 보험 가입 시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다고 하시네요. 네, 아이고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하신 거 보니까 딱 이렇게 해당이 되시는 모양인데요. 개인 사업자는 그냥 저랑 마찬가지 개인. 그 개인이 그냥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도 개인에게 적용된 거랑 똑같이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나라에서 서류상으로 어떤 인격체를 하나 부여를 한 거예요. 우리 개인하고 다르게 법인은 그냥 한 인격체인 거죠. 그래서 그 법인의 대표님은 그 법인이 내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이점은 연소득이 2억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개인 사업자들은 최고 세율을 내면 2억 벌어서 1억 세금 내고 싶지 않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법인 전환하는 권유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큰 차이점은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내는 소득 구간별로 소득이 높아지면 최고 세율을 내셔야 되는 거.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고용 창출을 하시기 때문에 법인에게 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규모별로 뭐 몇 퍼센트가 있기는 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보험 가입을 하실 때 개인은 그냥 개인이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그런데 법인 전환을 하시면 예를 들어 직원들 보장성 보험을 들어줬다. 아니면 회사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 아니면 우리 대표님이 위험하면 안 되니까 대표님의 종신보험을 들었다.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법인에서 차를 사지 않고 렌탈이나 리스하잖아요. 그럼 차 사용하는 비용을 다 경비 처리해 주는 것처럼 법인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법인 비용에서 돈 안 번 것처럼 비용으로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 측면에서 보장성 보험이라든지 직원들한테 주는 혜택 이런 것들은 개인 사업자는 세금 혜택 볼 게 많이 없는데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이 보험 측면에서는 경비 처리를 하거나 그런 보험을 고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험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으로 전환하셔서 비용 혜택을 받으면 법인에서 다 안 번 것처럼 비용 처리를 해주니까 그게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호했었는데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어서는요, 시니어층 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을 5년 남기고 있는 가장인데 퇴직금으로 노후를 설계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남은 5년 동안 목돈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 상품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위험 부담이 없는 상품을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시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5년 동안만 돈을 모아도 확정적으로 100% 손해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잘만 알아보시면 내가 5년 동안 납입을 하고 요즘 같은 경우 비과세 조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의 좋은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는 조건을 만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5년만 납입을 하시고 요즘 같은 경우는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목돈 모으시고 풍요로운 은퇴 생활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잘만 찾아보시면 5년 동안 모으시고 100% 수익을 보시는 100% 넘는 수익 보시는 상품 많이 있으시니까 잘만 알아보시면 좋은 상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방법이 없진 않다라고 하니까 한시름 놓아지는데요. 이어서 실손 의료보험이 너무 많이 오르는데 유지를 해야 될까요?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짜 이런 어려운 질문을 주시다니.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마다 경우가 너무 달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을 유지를 해서 몇 년 됐죠? 한 18년 됐는데 병원에서 도움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18년 동안 낸 거를 제가 총 합산을 해본다. 그러면 보험료 엄청 꽤 크잖아요? 이러면 진짜 무용지물이 돼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이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간 것만 해도 막 4차례 정도 되시니까 스텐트 삽입하시고 막 대장 절제하시고 또 스텐트 삽입하시고 이러셨거든요. 이런 분들은 실손보험이 아무리 비싸도 그거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래서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무조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 최대한 노멀하게 일반적인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집 가족이 아파가지고 실비를 많이 받을 확률이 있다. 이러면 앞에 가지고 계신 거를 유지를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걸 보니까 병원에는 많이 안 가는데 돈은 자꾸 올라. 그리고 내가 경미하게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싫어.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주는 대도가 아니고요. 재정경제부에서 금감원하고 회의를 해서 보험회사에다가 앞에 보험을 유지하던 그 동일한 회사에서 전환실손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불리하지 않도록 내가 A 회사에 가입을 하고 있으면 A 회사에 요즘 나오는 실손보험으로 전환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약을 해지를 하거나 뭐 바꾸거나 이러시기 전에 나 전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서류를 좀 보내줘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유지하는 그 동일한 회사에다가 전환했을 때 서류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내가 다음 달에 20만 원 내야 되는데 전환했을 때 보니까 한 8만 원밖에 안 내네? 이러면은 바꾸시는 거 괜찮죠? 그래서 우선은 방법은 저는 한 80%의 대부분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유지하고 있는 그 당 회사에다가 전환 실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해서 견적서를 받아보시고요.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보장이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면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팁은 전환했을 때 서류를 꼭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위 보더라도 다른 보험은 가입 안 했는데 실손 의료보험은 가입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오늘 이야기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인생설계 원픽부터 궁금증 Q&A까지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재방송이 가능하고요.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되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